자, 지금 가볍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킬러 문항인데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환경부 1급 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냈다. 근데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 석연치가 않아요. 실제로 환경부 1급 실장 전원 사표. 근데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런 일이 생겼으면 무슨 대대적인 무슨 질책이나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 1급 시장 전원 사표인데 대통령실이 뭐가 찔렸는지 저거는 장관의 직권으로 그런 거지 우리랑 상관없어 이 이야기인데 이제 대통령실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공이 그 1급, 2급, 3급 옷 싹 다 벗겨라 했다고 하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대통령실과 천공은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짬짬이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천공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유도 없이 1급 이분들이 다 옷을 벗었다 이상하잖아. 네, 이상해요. 우리가 처음에 언론에서도 갑자기 다 장관 직권으로 그것도 인사쇄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에 환경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사쇄신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변화가 돼서 어떤 쇄신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1급을 전체 다 뭐 갈아치운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그 전에 천공이 무슨 말을 했나 또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약 일주일 정도 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다더라라는 겁니다. 1급에서 3급들 공무원들 전부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싹 다 바꿔라. 아주 더 나아가서는 4급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영상이 한 일주일 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천공도 그래요. 내가 그 영상을 봤어. 더 나온 걸 네. 참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 이유를 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세요. 그 환경부도 왜 1급들이 다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거 아주 뭐 정말 기괴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환경부만 그러겠어요, 이제 앞으로. 교육부 1급 다 사표.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쇄신에서 어떤 쇄신을 하겠다는 거지?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있다. 통일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그쵸? 여기 1급들은 다 사표 내라는 소리죠. 왜 특정 이념인지 또 말도 못해요. 이런 부서들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이거는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지 분석 않습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환경 파괴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환경부에는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 새끼들 다 갈아야 된다. 통일부도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지원부가 되면 안 되고 북한과 싸우는 통일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맥락일 걸로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네. 야 분석 좋은데. 사회 보실래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천공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우연의 기적. 우연히. 수능도 그랬잖아요. 내가 앞으로 수능은 없앨 거야. 그랬더니 지금 수능을 거의 없애는 기조로 나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는 어쩌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부인이 있고 그 부인 이외에 천공이 있다는 게 확실하구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노동자들을 향해서 노조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 거의 지금 노조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노동부가 노조 파괴부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측면인 거죠. 어딘가는 개발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어딘가는 환경도 보호하는 부서가 있어야 이게 조화가 맞는 건데 싹 다 밀어붙여 싹 다 쓸어버려 이런 건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공정도 없는 바로 이런 인간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는 진짜 웃겨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대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좀 챙겨보시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다 차놓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요. 북한 인권이 좋아질까요? 그냥
말로만 해서 뭐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착각입니다. 왜 착각. 하는지도 아. 모르겠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정말 수국골통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네. 국가의 체제는 그 나라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엄청 착각이라고.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이런데 뭐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니들 말처럼 박정희 전두환 때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든 북한이나 중국도 민주적인 절차라는 걸 지들끼리 걸쳐요. 뭐 저는 동감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 체제에 대해서 일단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도 많아요. 탈북민들 내가 방송 해봤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탈북에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면 엄청난 처벌을 받고 마치 막 아우지 탄광 가고 막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흉악범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다. 대부분 재활용해서 쓴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인권을 막 우리가 막 구현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에서 노조 때리는 거 보세요. 그게 인권 있습니까? 아무튼 지랄을 해요 진짜. 머리를 가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하면서 그 수십 번을 깨지도록 가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천공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에 상황 정도 느낌. 아직까지는 우연히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답답하다도 그냥 우연히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